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는 단순히 한 시대의 청춘을 대변하는 소설을 넘어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부재와 성장에 관한 가장 시적이고도 아픈 기록입니다. 이 소설은 1960년대 말 일본의 격동적인 학생 운동이라는 거대 담론을 뒤로하고 누군가를 잃어버린 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서두에서 37살이 된 주인공인 와타나베는 비행기 안에서 들려오는 비틀즈의 노이전 우드를 들으며 격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 음악은 그를 20년 전의 숲, 그리고 그 숲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단숨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성장은 친구 기즈키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멈춰버립니다. 17살의 나이에 마주한 죽음은 그들에게 삶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루키는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의 일상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기즈키가 떠난 후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대화에는 늘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음의 숲을 함께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오코는 과거와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기즈키가 떠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가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녀가 요양하는 아미 호스텔은 세상의 속도에서 비껴난 일종의 연옥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파인 깊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오코를 향한 와타나베의 사랑은 지극히 헌신적이지만 동시에 절망적입니다. 죽은 자의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을 산자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늪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상실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현재의 삶이 어떻게 잠식되어 가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나오코가 차가운 숲속의 안개라면 미도리는 뜨거운 햇살 아래 핀 야생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와타나베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을 때 사다 주는 것과 같은 사소하고도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미도리 또한 부모님의 죽음을 겪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 등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코와 달리 현재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먹고 마시고 욕망하고 소리칩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정표입니다. 와타나베가 나오코라는 죽음의 숲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미도리는 그를 삶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나오코와 미도리, 즉 죽음과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투영입니다. 그는 죽은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새로운 생명력이 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는 나오코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처 없이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 방랑은 단순히 슬픔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대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어떤 논리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루키는 말합니다. 그 어떤 진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을 끝까지 다 겪어내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뿐이라고요. 소설의 마지막 와타나베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도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도리는 묻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와타나베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그는 철저한 고독을 느낍니다. 나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의 한복판에서 계속 미도리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청춘을,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숲속에 두고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타인에게 연결되려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우리에게 슬픔에 침잠할 권리를 주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